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홀로 중국 여행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운남성 쿤밍에서 시상반나로 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쿤밍에서 시상반나로 가는 관광버스는 저녁에만 출발하기 때문에 우선 낮 시간에는 쿤밍 시내에서 가까운 운남 민족촌과 수산 용문을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다음 운남 민족촌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운남 민족촌에 도착하였습니다. 운남성은 중국 전체 소수민족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데 운남 민족촌은 이들 운남성 내 소수민족의 삶과 풍습을 재현해 둔 곳이죠. 민족촌의 규모로는 운남 민족촌이 중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모습은 전에 북경에서 보았던 민족원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운남 민족촌을 간단히 둘러본 다음에는 서산 용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산 용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전지라고 하는 큰 호수를 건너야 합니다. 운남 민족촌에서 서산 용문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70위안을 주고 케이블카를 타고 서산 중턱에 도착해 다시 25위안을 내고 리프트로 갈아탄 다음 정상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리프트에서 내린 뒤 용문으로 들어가려면 또 다시 40위안을 주고 입장권을 사야 합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서 있는 서산 용문은 비교적 최근인 19세기 중반에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용이 산허리를 뚫고 승천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문에서 내려다본 호수 전지의 풍경은 환상적이었죠. 중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은 절벽 위에 짓는 것은 참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용문을 구경하는 도중에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나오면서 밥값을 계산하니 1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1원은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 밥값 이외에 식사 도구인 그릇값을 1원 더 받는다고 하네요. 관광지라 그런지 별걸 다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용문 구경을 마친 다음에는 어제 여행한 여행사로 전화를 해서 580위안에 시상반나로 가기로 하고 버스를 타고 쿤밍역정으로 갔죠. 그리고 어제부터 따라다니던 호객군 아주머니와 함께 여행사로 가서 여비 580위안과 외국인 보험료 30위안을 추가하여 610위안에 시상반나로 가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패키지 여행을 따라가는 외국인에게는 항상 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하더군요. 한편 시상반나를 다녀온 뒤에는 귀주성 싱이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상반나에서 돌아온 다음날 싱이로 가는 기차 침대칸인 경화표를 111위안을 주고 미리 사두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할 때 기차표를 미리 예매해 두지 않으면 차편이 없어 며칠을 허송세월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기차표는 미리미리 예매해 두어야 하죠. 중국 객차는 크게 4종류가 있는데 침대칸의 연화 그리고 연화와 경화, 일반 좌석칸의 연좌 그리고 경좌가 그것입니다. 침대칸인 연화는 한 칸에 4명이 타고 양쪽으로 마주보는 2층 침대가 있는 가장 비싼 차로 안에서 문을 닫고 잠그면 안전하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화는 6명이 타는 침대칸으로 한 칸에 마주보는 3층 침대가 있고 닫을 수 있는 문은 없죠. 따라서 복도를 지나면서 보면 내부가 다 보이는데 차비는 층별로 위로 갈수록 저렴하죠. 일반 좌석인 연좌는 푹신한 의자로 된 차이고 경좌는 딱딱한 의자로 된 차로서 값이 가장 싸고 입석도 허용되는 칸으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차는 중간에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2명씩 앉는 좌석이 있는데 반해 중국은 복도 양옆으로 한쪽은 3명, 한쪽은 2명이 앉는 좌석이 있어서 복도도 좁고 좌석도 좁죠. 기차 요금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시상반다로 가는 관광버스는 쿤밍에서 저녁 7시 반에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도중 옆자리에 탄 젊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친구는 여비로 300위안을 내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죠. 시상반납까지 왕복 버스비만 해도 500위안에 가까워 제가 낸 여비가 엄청 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바가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고 보니 불현듯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사천성 청두에서 구책으로 가기 위해 청두에 있는 교통 호텔에 묵으면서 호텔 내에 있는 여행사에서 구책으로 가는 3박 4일 패키지 여행을 외국인 보험료 30원을 포함해 812위안에 예약했었죠.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 보니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도 1100위안을 내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 여행사를 따라가면 여비가 동일한데 중국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에 따라 여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었죠. 우리가 탄 관광버스는 보이차로 유명한 푸얼시에 새벽 2시 40분경 도착하였습니다. 7시간에 걸친 강행군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 고속도로가 아닌 곳은 길이 좁아 무척 위험해 보였고 실제로 길가에 사고로 처박혀 있는 차도 있었습니다. 푸얼에 도착하여 호텔에 투숙했는데 아침 7시에 기상이라고 하네요. 여행객들이야 차 타고 가는 도중 잠을 잘 수 있지만 운전사는 잠도 자지 못하고 혹사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찻잎을 들고 있는 동상이 보이더군요. 보이차의 고향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상반나의 관광과 쿤밍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